원방이 좀 어느 정도 좀 마스터가 돼가는 상황이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조용히 그냥 나가고 집합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원방 보겠습니다. 소리는 문제 풀어요. 자, 80번 보세요. 80번. 교실이 너무 더워서 좀 늦게 시작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모두 접하고 점 2,0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의 중심을 각각 5원 5투라고 했을 때 그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직선이 일단 몇 개 나왔어요? 직선? 두 개 나왔죠? 직선이 두 개 나왔는데 얘네들 하나는 이제 기울기가 2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여기에 모두 접하고 2,0을 지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서 조금 찾아보게 되면 2를 넣었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은 2,1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녀석은 2,2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이라고 한다면 뭐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요 정도 사이즈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얘네들한테 모두 접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쌤은 이제 솔직히 2,0의 위치를 보기 전에는 여기랑 뭐 여기 해가지고 동시에 접하는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을 막상 집어넣으니 직선 위에 있지는 않아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여기 영역이죠. 좌표 평면은 아니지만 나눠져 있는 평면상에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또한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이렇게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여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2,0이 지금 현재 만나는 교점으로서 이렇게 좀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을 하면 요 선상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표현인 건데 우리가 물론 정석적인 풀이로 각각의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D1과 D2가 똑같다 라는 식의 어떤 풀이를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가 기울기가 2고 얘가 기울기가 -2면 얘는 X축을 평행으로 하는 성분 기준으로 대칭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내가 점선으로 나타내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서로 어떻다?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노랭이 선상에 지금 현재 얘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얘는 지금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러면은 서로 더해주게 되면은 2y는 10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y는 6이 돼서 여기가 0,6이에요. 0,6.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새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중심 좌표가 x 좌표가 뭐다? 0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죠.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 너의 중심 좌표는 0,a라고 지금 볼 수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똑같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여기에 쓰였을 것 같은데 해봐 0,a 잡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몇 콤마 지나가? 둘 다 2,0을 지나가는 상태잖아. 그래서 2,0을 지나가면서 0,a가 중심인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똑같은 그 원방을 갖다가 연립을 하게 되면 원이 두 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될 거는 같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다 이해되는 거게. 그럼 지금 말한 거를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가볼게. 0,A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인데 각각의 이제 직선의 일반형 넘겨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2x y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데 0,A에서 각각의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0하고 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6-A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항등식이야. 왜냐면 노란색 선 자체가 이미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식이 써졌었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 해도 난 이거 구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 다만 요게 반지름이다 라는 표현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원방들은 x제곱, 자 중심이 0,a니까 y-a제곱, 그 다음 여기 r제곱이잖아요. 그거를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5분의 6-a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이제 2,0을 같이 지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x 대신 2를 넣어서 정리하면 4 더하기 0 넣으면 a 제곱은 해가지고 5분의 6-a 제곱이니까 요거를 넘겨가지고 해주게 되면 a에다가 2차씩 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 a 값이 요 중심의 y좌표, 요 중심의 y좌표라서 걔네 거리 물어본 것 같아요. 걔네 나온 거 서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아직 너네가 이제 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요게 그 거리가 반지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너네가 또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순간적으로 암산해서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낼 수도 있지만, 근데 쌤이 봤을 때 너네 그러니까 약간 좀 수학적인 어떤 센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미 여기를 2등분해서 나오게 된 선상에 너가 있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추론한 상태잖아. 그럼 사실 D1하고 D2가 서로 똑같다는 건 이미 쓰인 거거든. 자, 이해돼? 오케이? 대신에 쌤이 그럼 이제 R까지 들이밀었던 건 표준형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에는 A에 가는 식인데 뒤에는 R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문자 몇 개야? 두 개인데 지나가는 점점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R을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이거 말고 없거든. 자,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응. 납득되나 안 되나? 돼? 오케이? 응. 정리하시고 이거 말고 그 다음에는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그 다음에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이 정도 했으면 뭐 산술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2차 함수가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또 나온 건데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지금 이제 0,마일이야. 0,마일이고 반지름이 1이라는 이야기는 그 위에 x축이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것으로서 해석은 금방 되실 것 같고,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y는 2x 제곱의 그래프와 얘네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0,마일이야. 네, 반지름이 1이야. 원은 저걸 수밖에 없는데, 근데 y는 2x 제곱을 저기다 들이민다고. 거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저렇게 된다. 쌤은 처음에 요걸 생각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걸 감싸 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얘는 지금 딴 거야. 얘는 뭐냐면
0,0이 지금 현재 꼭지점인데 0,0의 위치를 잡아보게 되면 여기가 0,-1이다. 어? 너무 간단한 식 아니야? 이상하네.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잖아.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y는 2x 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잖아. 여기. 이해돼? 오케이? 왜냐면 얘들아 이것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봐. 일단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x축은 제외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서 동시에 접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 중간에 관통은 못해. 뭐 공통 내접선 마냥 관통은 못해. 이제 바깥쪽이라는 건데 쌤 근데 여기 우리의 눈상에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얘랑 접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텐데 잘 아셔야 되는 게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을 조금 축소시켜서 나타낼게. 확대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런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생김새가 끝자락이고 나중에 미분하려면 알아야 되는 소질인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파고들어 안으로. 반드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된 게 없게.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게 이제 기하에 나오는 쌍곡선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할 말인 것 같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안으로 말려요. 말려서 올라가. 특징 자체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말려가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더 퍼져가는 요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쌍곡선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알아도 폼은 이제 포물선 아니지. 이걸 2차 함수로 포물선이 나오니까 이게 포물선의 특징이고 이건 쌍곡선의 특징이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려 들어가. 그래서 겉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원을 굉장히 확대시켜 놓은 상태라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원을 축소시켜서 전체적인 모습을 확대시켜 버리면 얘네가 이딴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당연히 보이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황에서 쌤이 2차 함수 살짝 이제 문제 푸는데 너네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수정 좀 할게요. 이렇게 좀 수정 좀 할게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직선이 요런 녀석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요런 녀석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인 상태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인데 얘 위에는 y는 2x 제곱이고 얘는 지금 x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동시에 접하는 이 상황을 뜻하는 건데 그러면 식이 몇 가지가 나올까 얘들아? 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아무래도. 왜냐면 원한테도 접하고 있고 어디에도 접하고 있으니까 2차 함수에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두 개 식을 세워야 돼. 근데 이제 문제 봐봐. 얘 지금 나와 있는 미지수 몇 개야? 이거대로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일반형으로 이제 돌려놓기는 나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두려고 했거든. 얘는 어떻게 보면 넘겨주게 되면 a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이란 말이야.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여기서 일단은 반지름 누구랑 똑같아요? 반지름 누구랑? 1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 식 먼저 식 세우고 0,1에서 저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구해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1분의 0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게 되면은 b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뭐하고 똑같다? 1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는 y는 2x 제곱이라 지금 쌤이 물결치고 있는 이 부분 얘가 지금 서로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좀 빼기 함수를 조금 더 사랑하는지라 여기 넘겨주게 되면 y는 ax 플러스인 상태로 보게 되면 2x 제곱에서 ax 플러스 b를 뺐더니 그
그 자식이 뭐가 돼야 돼?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상황 이해됐어?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솔과 말해서 뭐 이걸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제 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2로 묶이고 그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야? 2x 제곱 마이너스 ax로 나오려면 4분의 a 제곱이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야지 이게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끝자락인 b 있죠. 마 b가 제곱 땡기면 16분의 a 제곱이라서 8분의 a 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 넘어와서 b 플러스 1이 절대값 씌웠더니 a 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뜻인 거나. 그럼 결국에 b 플러스 1은 a 제곱 더하기 1과 똑같다라는 요 관계식이랑 요 관계식을 서로 연립을 당겨주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많이 했잖아. 위에 거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절대값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는데 제곱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어떻게 하라고? 마. 그래서 생각하면 a 제곱 더하기 1은 고정시키고 얼마 b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b가 얘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와 있는 식을 갖다 뿔만에 따라서 연립시켜주게 되면 a가 다 나오죠.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해야 한다. 이게 되나? 오케이, 정리하세요. 요거는 더 마음에 안 줘도 되지. 이거 마음에 지어낸다.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음이 돼야 안 돼. 정리하세요 지금. 아니 여기 지금 현재 b가 너니까 여기 지금 여기 b에다가 8분의 마이너스 a 제곱 집어넣은 다음에 뿔마 시켜가지고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상황 이해돼 안 돼? a가 여러 개 나오고 거기다가 b값이 뭔지도 나오겠네.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정리하세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83번. 자, 83번 보면 원위의 점 P에다가 밑줄 그어요. P에다가. P에다가 밑줄 그어. 그게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무슨 접점?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접점 좌표를 그냥 A, B라고 둬. 얘를 A, B라고 둬. 그러면 이제 접점 좌표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지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 여기 나오는 직방은 ax 더하기 by는 25였다는 뜻인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납득됐어? 그리고 나서 a, b가 너 원방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라는 이 관계식도 나중에 저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얘는 지금 fx에다가 마이너스 5하고 5를 넣은 값을 갖다가 원했었기 때문에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5하고 5를 넣은 값을 갖다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25가 된단 말이야. 나도 되나? 이해돼? 그럼 결국 정리를 하면 b분의 25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하고 뭐 집어넣는 거야? 5하고 마이너스 5를 넣은 걸 곱하는 뜻이었던 거야. 그럼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요 녀석을 넣어가지고 넣어서 서로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 밑에는 b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x 자리에 이제 5하고 마오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 결과물을 봤을 때 합쳐공식이 되죠. 그래서 25를 제곱하면 625가 되고 그 다음에 A5가 나올 거라서 제곱 당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5 A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너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얘가 지고 있겠죠. 얘가 그리고 하나 더 A, B라 하였었을 때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의 곱은 서로 어떻다?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서 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럼 결국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625 때문에 요 식에다가 양쪽에다 25를 곱해. 그럼 25a 제곱 더하기 25b 제곱은 25 제곱하면 62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 625 마이너스 25a 제곱은 넘겨서 정리해주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25b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약분 처리하면 25 이렇게 돼서 얘가 정답이에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납득해? 이해됐어? 이거는 되게 흔한 문제고 너네는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알아둬야 돼 이 문제. 납득되겠냐? 오케이? 넘겨. 85를 저번에 했죠? 했죠 얘들아. 이거 2t,0이나 t,0이라고 0,t 됐어. 이거 그러면 놔두고 86번 보도록 할게요. 86번이 질문이 추가로 들어와서 자 일단은 지금 말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A가 몇 콤마 몇이야? A가 0,6 그 다음 B가 9,0이에요 얘를 몇 대면 내분하는 점? 2대1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럼 P가 몇 콤마 몇인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뭐 계산하면.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원과 직선 AB가 점 P에서 만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납득이 됐죠? 돼요? 오케이? 한번 해봐야겠다. 선생님 칠판 정리 좀 해야 돼서. 근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냈지? 나는 그냥 P 좌표 주어지고 나서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안 되나? 그게 영향이 그렇게 큰가? 싶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얘 2대1 내부 좀 구하면 P 좌표 나오지 않냐? 그죠? P 좌표 구해놓고 나서 그냥 때리면 끝날 것 같은데 18면 6이고 0에다가 6 하니까 6,2네. 상황 이해되는 게 오케이? 6,2고 근데 이제 AB가 점 P에서만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가? AB가 어디에서만이야? P에서만 만난다고 되죠. 그 말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이라는 글자 하나 써 거기다가 접. 그럼 결국에 원방이 요래 있고 AB 지나가는 그 직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AB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걔를 갖다가 2대1 내분하는 녀석이 너고 그러면은 여기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 A, B죠. 하나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D는 R 쓰라고 했잖아.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하고 똑같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거기서만 접하는 거니까. 근데 P가 6,2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거 직선의 기울기를 잡아주면 기울기부터 잡자. 기울기 잡으면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건 여기 A, B에서 6,2까지 가는 기울기를 잡아주게 되면 A 빼기 6분의 B-2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식은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여기 R 값을 따로 구하지 않았는데 루트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왜? 상수항이 없잖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A, B에서 6,2까지 이르는 거리가 지금 현재 이거잖아. 그럼 굳이 점식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점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A-6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지금 현재 반지름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여기도 루트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상황 납득되나? 오케이? 이해가 돼? 돼? 근데 왠지 내 생각에 밑에 한글씨 똑같은 스멜이 살짝 나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거 한글과 점식사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A제곱, B제곱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볼게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마이너스 6B 플러스 9 36 더해주면 36에다가 9를 더해주게 되면 45 45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양쪽은 뭘로 나눠? 뭘로 나눠? 마삼. 그럼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얘가 지금 현재 뭐다? 둘의 뭐다? 관계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 이해되는 거 없게? 근데 4이 플러스 2면 마이너스 3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땡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근식은 아니고 그럼 이거 X자로 서로 곱해주게 되면 3A-18이 2B-4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럼 결국에 정리를 하면 3A-2B가 마이너스 18 넘어와서 14 이렇게 돼서 이 새끼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한근식이 아니고. 상황 이해됐어? 납득이 돼? 오케이? 연립하면 A, B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뭔 거였는데? A 플러스 그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상황 이해돼? 오케이? 됐어.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야 된다 얘들아. 계산해서 마무리 해야 돼. 근데 슬슬 쌤이 지금 계산 마무리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 자, 96번. 자, 96번 봅니다. 96번 맞죠? 질문하는 사람들 중간에 뭐 몇 번? 저번에 하셨어요. 몇 번? 96번. 90. 6번 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96번? 네. 했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110번. 110번이죠, 얘들아. 110번. 110번 사이에 혹시 질문한 거 혹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니? 알겠습니다. 110번 보겠습니다. 얘는 요거 밖에 한 점 7,10에서 원 위의 점 어디까지? P까지의 거리가 뭐의 개수? 자연수인 P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라. 이거는 저번에 이제 쌤이 살짝 형태만 보여줬는데 오늘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게. 중심좌표 잡아봐. 몇 콤마 몇이야? 1,2.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5가 돼서 5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밖의 점이 지금 현재 쌤이 뭐 이쪽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쓰고 있는데 7,1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될 때 거거 원 위의 점 P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위라는 것은 잘 봐. 이거 되게 흔한 문제나 P가 여기 원 위를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돌아다녀. 그럼 뭔지 모르겠다만 그 거리는 중심하고 여거 사이 거리에서 여기 지금 반지름 뺀 거리 있죠?
그다음 여기는 반지름을 서로 어떻게 한 거? 더한 거.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거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야. P까지의 거리가.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잘 봐. P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그 L이라고 하는 건 여기 1,2에서 7,10까지 이르는 거리가 몇이죠? 36 더하기 64니까 10이네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거기서 반지름을 빼게 되면 7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P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새끼가 여기에 있을 때는 최소치였던 거고 여기에 있었을 때는 최대치가 되는 거라서 7부터 어디까지? 13까지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꺼져버린다. 더워서 어떻게 7부터 13까지였다는 거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의 개수? 뭐의 개수? P의 개수. 잘 들어. 그럼 7하고 13일 때는 하나씩 있었지. 그래서 얘네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인데 여기 안쪽에 자연수가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8부터 어디까지? 12까지는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예를 들어 8이 되는 위치가 여기였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여기 하나만 P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도 있을까? 이쪽에도 있어.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P의 개수가 몇 개씩? 2개씩 나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요거 개수에다 곱하기 1을 해줘야 돼. 8서부터 12까지가 총 토탈 몇 개야? 뭐라고? 8서부터 12까지가 몇 개냐? 5개. 상황 이해돼? 오케이? 거기다 곱하기 하면 몇이야? 10. 이렇게 한다니.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총 토탈 몇 개다? 12개다. 상황 이해돼? 오케이? 답은 그래서 3번인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 앞에 돼?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야. 5 곱하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도. 110번 잘 알아두시고. 넘기고 111번. 111번. 자, 2점 0,루트3하고 1,0과 C 요게 있는데 C 위의 점 P에 대해서 A, BP의 넓이가 무슨 수가 되도록? 무슨 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 문제의 약간 변형 형태인 거야. 한번 해봐. 쌤 세팅할 테니까. 자, 가보자. P가 여기 위를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녀. 그럼 여기도 풀어가는 방식이 얘랑 똑같은데 자,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꽂아. 꽂은 다음에 여기에 P가 있었을 때가 최초로 이제 그 삼각형이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선상에 쭉 가다 보면 또 만나는 이게 있을 텐데 요게 이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으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되는 게 오케이? 그러면 그 각각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와 최대가 될 때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최소는 A,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무슨 증가량분에 무슨 증가량?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X야? 루트 3X 플러스 얼마? Y.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1,0 집어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1,10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먼저 거리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리를 갖다 구해주게 되면 3 더하기 1인 거니까 루트 4. 그 다음에 1,10을 갖다 넣게 되면 여기 10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길이는 2일 때부터 시작인 거고 최대일 때는 이제 7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맞겠대? 그러면 A, B의 거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밑변이 되는 거니까 거리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2라고 나오게 돼서 가장 넓이가 작았었을 때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고. 상황 완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가장 넓었었을 때는 2 곱하기 이거 뭐야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7 이렇게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야 넓이가? 2부터 7까지 가는데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따뜻해? 근데 넓이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얘들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 잘 들어요? 그럼 2하고 7일 때는 P의 위치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런데 2, 7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어디까지? 6까지는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2하고 7이 2개니까 2 3하고 6은 총 4개인 거니까 4, 2, 8 이렇게 돼서 7이 아니라 7이 아니라 8이라고? 왜? 아 반지름이 3이구나. 이런 미친 8 바꿔줘요 이거 8 그럼 8이면 여기 8까지 하나고 7까지 2개씩 나온 거라 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알겠어? 따뜻해? 그럼 이게 지금 오른쪽이랑 연관성 붙다라는 거 보여?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최소 최대 잡고 안쪽은 2개씩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넓이로 잡든 뭘로 잡든 거. 이해된 게 오케이? 이게 또 변형이 또 여러 가지로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 하나 더 하고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114번 봅니다. 114번. 자, 두 원이 C1하고 C2가 이렇게 있는데 L이 Y는 X-2라고 되어 있고 C1 위의 점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 H1 C2 위의 점 Q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2라고 했을 때 H1하고 H2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지금 현재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 그냥 금방 끝내버릴게요. 자, 잘 봐. 요건 어떻게 되겠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가장 짧았을 때는 언제겠니? 여기 끝자락, 여기 끝자락 쭉 내려왔던 요게 짧을 때겠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된겨? 근데 그거를 저기 위치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얘들아. 저기 위치에서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 여기 중심에서부터 생각해야 돼. 큰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면? 마 6,0이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콤마면? 5 콤마 마 3 이렇게 되고 그럼 반지름이 여기는 2고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1입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중심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지금 노란색으로 쌤이 덧칠하고 있는 이 거리에서 반지름들을 갖다가 하나씩 빼버리면 최초의 저 하얀색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 노란색으로 덧칠한 부분에 저 길이는 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통 내접선에서 봤었던 위치 관계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잘 봐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쌤이 항상 그래서 기준을 잡으라고 했어.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이어주면 뭐 하고 싶냐? 가만히 있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지금 노란색으로 비끈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하고 싶잖아.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맞지.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각각의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냥 거리의 합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거리를 D1이라고 하면 D1 더하기 D2에서 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거리는 중심상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피타를 써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이 거리를 뭐 x라고 치자. 그럼 그 x에서 우리가 원했었던 최소하고 최소는 반지름 2개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 x에서 최대는 반지름 2개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지. 여기랑 이쪽이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뭐 충분히 D1, D2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서. 상황 이해되는 안 되나? 다음에 돼야 돼. 이해돼 얘들아? 오케이? 풀어봐 한번. 풀어봐. 지금 기다려볼 테니까. 자,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은 또 무슨 문제인가? 자, 원점과 A가 지금 2,-2, B는 4,1, C는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요거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자, 봅니다. 이 문제는 그 각각의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연습장에다가 너네들 그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0.1,2 그다음에 자, 요거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x, y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이거를 너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가 뭔지를 파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결과물이 최대값이 돼야 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최대값이 돼야 되고, 이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 앞에 봐. 얘들아, 원래면 요게 뜻하는 게 뭐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때 많이 봤었던 형태라고 한다면 그냥 뭐 생각나는 게 원망 아니야? 원망? 그치? 그냥 원망이기도 하고 지금 단어 자체가.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뭔지는 몰라. 그걸 잠시 우리가 K라고 둘게요. K라고 둘게요. 잠시 K라고. 물론 얘들아 봐봐. 그냥 이렇게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쌤 눈에도 지금 쌤이 물결로 표시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인 거고요. 그리고 y도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라서 그냥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 이걸 해석해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경우가 나올 때는 못 푼다는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닌 경우인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쭉 이어서 쓰세요. 지금 칸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거니까 쭉 이어서 써.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지금 딱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방 있잖아요. 원방. 그걸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하고 상관이 없이 마이너스 4x 4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두게 되면 결국에 이 뜻은 자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중심좌표 2 콤마 0이죠? 예, 2 콤마 0이야. 그리고 나서 반지름은 몇이야? 반지름 몇이야? 루트 k죠? 상황 납득해?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난 다음에 완전 제곱식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 그럼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자 2,0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거든? 그래서 내가 점의 위치 관계를 잘 나타내라고 했던 거야.
자, 이해돼? 오케이? 그럼 저기 2,0을 기준으로 하여 k 값이 변함에 따라 나타내어지는 빨간색 원방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걸 나는 이제 회오리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에서 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거야. 원의 형태로 계속.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러다가 어딘가에 최초로 닿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k의 최소겠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다시 여기서 지금 원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 느껴져? 이렇게 커져가다가 언젠가 어딘가에 부딪힐 거란 말이야. 접하면서. 근데 거기가 여기가 될지 혹은 여기가 될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라고 했냐면 좀 위치 관계를 그래도 좀 제대로 나타내면 여기가 최소일 것이 조금은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위치 관계를 너희들이 엉망으로 나타내면 딴 데가 최소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돼버리면 4개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정확하게 좀 나타내라고 했던 거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잘 봐도 계속 커져. 계속 원이 커져. 계속 커지다가 어차피 x, y는 여거 위에를 돌아다니는 녀석이거든? 상황 이해된 게? 그러면 어디가 최대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냐면 요 거리들이겠죠. 각각의 꼭지점까지. 꼭지점이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들. 내가 볼 때 이거일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저거.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납득된 겨? 상황 이해되나? 원이 그러니까 2,0에서 계속 커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하고 상관없어. 다르게 나오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커진다고 했을 때 빨간색일 때가 최소일 때는 알고 있을 거고 대략적으로 어디가 최소치일까라는 거를 그래도 이쪽은 피타 써가지고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다. 피타 쓰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네. 그래서 점식사가 빨라야 돼. 효과 말해서 우리의 육안상으로 봤을 때 쌤 웬만하면 지금 점자표 여기 뒤에 격자점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칠판에 이 알게 모르게 다 표시되어 있어서 되게 잘 나타냈거든요. 점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했었을 때 내가 볼 때 여기가 가장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원방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접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너네들이 이제 연습장이나 시험지에다 풀 때는 무줄이잖아, 무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는 그래프를 만약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타내가지고 그냥 다 계산해야지. 점직사 내번 써야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누가 봐도 답이 아닐 것 같은 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얀색은 저거야 빨간색은 좀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봐봐라.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반드시 원점 지나는 직방해야 돼요. 그잖아. 그럼 식 자체가 어렵지가 않거든. y는 몇 x? 여기 y는 2x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결국 2x y. 어차피 점치사 쓰려면 일반형 쓰는 게 좋아서 2x y.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서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구해주게 되면 루트 5. 그 다음에 2,0을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4. 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2분의 얘는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요거 지금 기울기를 잡아주게 되면 3이고 1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x 플러스 3.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1, 2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쌤이 일반형 연습 많이 시킨 거야. 그다음 2, 마이너스 1이랑 4, 1을 잡아내게 되면 2분의 3이라서 3x 마이너스 2y, 그다음 4, 1 집어넣게 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은 루트 9 더하기 4니까 1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 0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구해주게 되면 루트 10분의 2,0을 집어넣게 되면은 오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판단인 거죠. 하나 이해됐어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가장 짧은 녀석을 갖다 이제 너네가 이제 대소관계 잡아가지고 구해줘야지. 하나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좀 생김새가 영 멜랑콜리하게 생기기는 해가지고 일단은 쌤이 봤을 때는 일단 이거 두 개는 구별이 좀 빨라서 제가 루트 2 곱하면은 4루트 2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옆쪽에 곱하면 2루트 5라서 루트 20이고 루트 30이라서 일단 얘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랑 얘로 비교를 해보면 5루트 13 대소관계 비교니까 그 다음에 4루트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숫자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작네요. 여기가 작은 거. 그럼 이 새끼랑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하나 납득 되니 오케이? 그럼 2루트 13 뭐 하는지 지금 보이죠? 어차피 대소관계 따지는 거니까 4루트 이렇게 돼서 32 그다음에 이쪽은 5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이쪽이 작았네. 하나 이해되기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 아닌데? 이쪽이었구나. 이쪽이 작았네. 잘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저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루트 13분의 4라고 나왔기 때문에 루트 13분의 4라는 것이 루트 k인지라 결국에 k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땡겨주게 되면 13분의 16 이렇게 돼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최소치가 13분의 16이었던 거죠.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리고 최대치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돼서 여기 지금 2,0이라 2라서 여기는 긴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4 더하기 그러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기 4니까 루트 5가 최대치였던 거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K가 5일 때가 최대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되나? 됐어? 그럼 5에서 지금 13분의 16을 빼가지고 39 곱하면 147 이렇게 된다. 상황 이해돼요? 그냥 답 맞아요. 지금 쌤 답 체크해놨어.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좀 귀찮은 것 뿐이야. 그리고 일단은 2,0에서 해오리 치면서 점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랬었을 때 나오는 녀석이 많은데 그때 귀찮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면 빨리 밀어붙여. 얘는 게 어깨 점칙사 앞에서 뒤지게 연습했으면 이런 거 연습하는 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노란색은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였던 거고.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이 왜 최대치인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속 커져갈 때 여기 이제 여기서 접할 때가 최소치인 게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원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조금 더 커져갈 수도 있잖아. 조금 더 커져가서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가 넓어서 그래서 꼭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움직임으로써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으로써, 점의 움직임으로써 되게 중요한 문제라 잘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완전 제곱식에만 집중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쌤 봐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2x 오케이? 플러스 4y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 문제가. 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끝에 나오는 결과값 k에 대한 최대 최소를 잡은 거고 무조건 집중은 k였던 거야. 그래놓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그냥 중심잡도 잡아내게 되면 1 그러면 1,2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잡아내게 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라서 5 마이너스 k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k잖아. 그래서 1,2에서부터 얘는 이제 계속 회오리 쳤던 거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빨간색 거리가 루트 5 플러스 k였던 거지. 나중에 이제 5를 빼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랑 관련이 없어. 아예 그냥.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냥 원방으로서 얘를 원방으로서 해석을 하셔야지 다른 생각을 하시면 이거 완전히 꼬여져버립니다. 네가 풀 수 있는 게 적어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개념 잡고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라
그냥 좀 자꾸 좀 하세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100% 나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상황 이해돼? 오케이? 나중에는 개념 잡을 시간 없다. 문제 푸느라 정신 없기 때문에 문제 알지? 뭐 계속 선생님이 했던 애들은 알 거고. 자, 그다음 126번. 자, 126번은 어떤 문제인지를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요거 위에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이차함수 이쪽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을 각각 이렇게 잡았고 A하고 B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가 요거를 만족을 시킬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써놓으시고 원방을 먼저 나타내는 게 나을까? 이차 함수를 먼저 그리는 게 나을까? 좀 싶기는 한데 원방을 먼저 나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지름이 1이라서 나타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히 몇 콤마면? 중심이 몇 콤마면? 0,2죠? 0,2. 0,2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이렇게 둘러줘. 이렇게 둘러줘. 이거는 젠자. 네, 다시 나타낼게요. 0,2면 그렇지 0,2면 여기가 아니지. 다시 나타낼게. X축, Y축. 그래도 원방부터 나타내는 게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러면은 확실하게 이게 맞지. 선생님 거꾸로 봤다. 자, 이게 원방 0,2인 상태에서 반지름 1. 그 다음에 y는 2x 제곱인데 이게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좀 거슬리기는 해요. y는 2x 제곱. y는 2x 제곱.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y는 2x 제곱. 그러면은 이건 찾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y는 2x 제곱.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볼 때 분명히 만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이제 특수관계라서 이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y는 2x 제곱을 넣었을 때 얘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럼 연립 당겨줘야죠. x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2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씨, 그럼 4차식인데. 이러면은 니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y는 2x 제곱이라 얘네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1,2 넣었을 때 y는 2x대로 똑같이 되니까 접하는 거 아니에요? 1콤마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 여기서 1,2에서 맞아. 아우씨, 괜히 일이 커질 뻔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쌤이 원래 아까 전에 이제 판별식을 쓰려고 했었거든. 막상 집어넣으니까 4차식이 나와서 4차식은 아직 모르지 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거기서 나오는 판별식 찾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너네한테 4차식 설명하는 거 조금 시간이 좀 그래서 1,2가 훨씬 낫겠다. 이게 훨씬 낫다. 그리고 또 여기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볼록 튀어나온 데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차 함수도 안으로 이제 쭉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라 물론 이차 함수가 말려 들어가다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 이렇게 되지는 않고 가긴 가되 말라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안으로 파고드는 건 아니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그 2차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됐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y는 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원 위의 점 P의 위치가 안 나왔어요. P의 위치가 안 나왔어요. P의 위치가 안 나왔는데 그 P를 지나가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어떤 녀석이 있었을 텐데 그 녀석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P 그러면은 일사분면에서 좀 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 P라고 이렇게 잡고 얘를 갖다 이렇게 쭉 잡아 당길게요. 쭉 잡아 당겨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A인데 요 A가 A, 2A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b, 2b 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맺었었을 때 A하고 B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되겠냐? 뭐 약간 이런 뜻인 겁니다.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가겠습니다. P가 그러면 또 지금 현재 뭐야 또? 원의 접점이죠? 접점이에요, 접점. 원의 접점입니다.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의 접점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지금 A하고 B는 나왔으니까 P, Q라고 둘게요. P, Q.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접선의 식을 갖다가 세워볼게요. 그럼 P 하나를 저기랑 교체. 몇 P? 몇 X? PX. 더하기 Q 집어넣으면 Q-2 곱하기 Y 빼기는 1 이렇게 될 거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이랑 이 접선이랑 Y는 2X 제곱이 만나는데 그게 A하고 B였다는 뜻인 거야. Y는 2X 제곱이 만났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Y는 2X 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몇 차식으로 정리가 돼? 몇 차식? 2차식으로 정리될 거야. 이거 지금 현재 그거야. 그 상수. 이해된 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x 제곱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A하고 B가 그때 만나는 교점인지라 A하고 B와 관련된 합고 근계수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또 P, Q는 너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식을 갖다가 적절하게 관계식을 때려주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상황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고.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Y는 2X 제곱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정리합니다. P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X 제곱이니까 2로 묶여서 2 곱하기 Q-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는 1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쭉 정리하면 2Q-4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X 그 다음에 2Q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1 넘으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나도 됐죠? 오케이 콜? 그러면 정리하면 조금 이제 산술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Q분의 P 이렇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A분의 C가 돼서 2Q 마이너스 4분의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 3 마이너스 2Q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상황 이해됐어요? 납득돼? 오케이? 그럼 A 더하기 B하고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물어본 건 그 녀석을 정리했을 때의 분자하고 분모를 더해달라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셔야 되는 게 P, Q가 요 접선 위에 그러니까 원 위에 있었던 점이라서 관계식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쓰세요. P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은 1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효력은 다 끝났으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 그럼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던 것 같고 마이너스 AB의 제곱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쪼까 지금 좀 고민이 되긴 된다만 밀어붙일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거든 내가 지금 상황 이해돼 오케이? 이거 지금 요거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했었을 때 과연 이쁘게 풀릴 것인가 그게 조금 좀 그렇다 이거야 내 생각에. 근데 될 것도 같아요. 왜냐면 봐봐 이 밑에 이 새끼 봐보면 4-2q긴 한데 얘 몇이야? 2q-4잖아. 쪼까 연결되게끔 좀 만들어주면 4-2q로 만들어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2q-3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이해돼? 그러면 조금 분모를 좀 통분시켜줄 수는 있잖아. 하나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4-2q는 분명히 여기서 양쪽에다 2를 곱해서 좀 바꿔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왠지 좀 아다리가 왠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나 이해돼 오케이? 그럼 가보면 a 더하기 b 제곱은 4-2q분의 p 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가 확실하게 그게 안 보이니까 조금 주저되는 것도 있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b인데 4-2q 2 곱하기 2q-3 3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q분의 2q-3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주구장창 쭉 전개를 하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p제곱도 요거 우측으로 넘기면 q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밀어붙이겠습니다. 지금 칸이 부족해서. 왜냐면 얘들아 봐봐 너네들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주저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항상 쌤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인가 를 항상 보거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문자가 많은 것 뿐이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쟤를 접전좌표 잡아가지고 저렇게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만 완벽하면 설령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근접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거의 답 나올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다리가 딱 맞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밀어붙인다. 밑에가 이제 4-2q로 통분 4-2q로 통분한 상태에서 자 위에 이제 p 제곱은 4-2q의 제곱으로 가야죠. 제곱으로 통분하기로 했으니까 위에 p 제곱은 q-2제곱이 넘어오게 돼서 1-q-2의 제곱. 이게 만약에 위아래가 문자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어. 그럼 나도 아마 던졌을 거야. 이거 뭐 잘못됐다.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P가 서로 바뀌거든. 그럼 이게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 일단은 내가 지금 밀어붙여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q-3 그 다음에 이쪽에 4-2q는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2q-3이죠. 2q-3이죠.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분자에 대한 정리만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분자에 대한 정리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죠.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써서 대신에 계산이 완벽해야지. 3-q 그 다음에 한 번은 플러스 해주게 되면은 q-1 그 다음에 뒷부분은 2q-3이 묶여요. 플러스 2q-3이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마8 플러스 4q 마이너스 2q-3 이렇게 된다는 뜻.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얘는 2q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마5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뜻.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어차 아다리가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마상 그다음에 플러스 q 플러스 3q 플러스 4q 마이너스 q제곱 그다음에 2q 마이너스 3 2q 마이너스 5 플러스 4q 제곱 마이너스 6q 마이너스 16q 플러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3q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q 플러스 12 이렇게 되거든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됐죠?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3 곱하기 q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그 상태에서 밑에가 4 마이너스 2q의 제곱인데 이 새끼를 2로 묶어줘가지고 전개 때려주면 4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q의 제곱이죠. 이 새끼 날라가네.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3? 맞아요. 이렇게. 상황 얘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쌤이 한번 경험이 있었어. 저기 너네 1학기 때 시험 대비 할 때 고쟁이에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시간계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냥 밀어붙이면 답이 나왔던 문제인데 쌤이 거기서 괜히 이상하게 막 꼬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그걸 맨 처음에 풀 때 한 30분 넘게 걸렸거든요. 꽤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밀어붙이면 답이 나왔던 거였거든. 그 놀기 응? 1시간 다 걸렸어. 아 그때 그 정도 걸렸나?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밀어붙이면 됐었던 건데 괜히 막 혼자서 다르게 뭔가 변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변형하다 보니까 한참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 사실은 아까 전과 같은 그 예전 문제랑 비슷한 감정이 좀 들었거든 나도. 들었는데 그냥 밀어붙였던 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얘는 분명히 소거가 되는 거 아니면 답이 안 나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상황 이해돼요? 이렇게? 뭐 해설에는 p, q라고 잡지는 않고 얘를 갖다가 a, 2a 제곱, 1, 2b 제곱을 통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지나가는 그 공식 이용해서 직방을 세웠거든요. p, q가 안 세우고 그리고 나서 0,2에서 저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1과 똑같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쌤은 그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 안 난다 라고 볼 것 같아. 하나 이해가 되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현재 너희들이 풀고 있는 계산에 집중이 100% 된단 말이야. 쌤도 여기서 지금 실수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많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나는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거든. 다 했거든.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논리적인 거를 자꾸 보라는 얘기야, 수학을. 그래야지 계산할 때 온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막 내가 너무 이상하게 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안 풀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거기서 실수해서 맞을 수 있었던 건데 틀린 답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오히려 또 다시 한번 풀게 되고 또 집착하게 되고 근데 또 시간 잡아먹고 쌤도 그것도 1시간 반 넘게 걸렸을 거야 옛날에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을 때 항상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는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 그냥 밀어붙인 거야. 거기다가 이제 쌤이 그냥 밀어붙이지도 않았잖아. 분명히 뭔가 정리가 되는 꼴이 보이길래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거든 라고 생각은 했어. 엄마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배우라고 자기네들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계산이 정확하고 빠른 거는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최고 난도를 아직 안 했는데 직방도 안 했죠. 직방도 쌤이 알기로 최고 난도를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여름방학이 짧은지라 최고 난도까지 전부 다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너네 올고 하는 거에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이따가 도영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지금 시간이 들어가죠.